이 실제적인 자기와 이상적인 자기에서의 차이, 자기 불일치를 말하는데, 이 차이를 경험하게 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울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내용을 누가 말하였느냐? 이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 강연을 하는 게 맞나,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상황일수록 목소리를 내고 또 광장에 나가는 거 중요하고, 또 중요한 거는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맡은 일을 또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소리를 내고 또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어수선한 상황들이 하루속히 정리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정기 강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는 세 가지의 자기가 살고 있습니다. 그 허니 자기 말고요. 셀프 자기입니다. 세 가지의 자기가 살고 있는데, 하나는 실제적 자기라고 해서 지금 여기 나에게 나의 모습, 현재 내 모습이 투영된 실제적 자기가 살고 있습니다. 리얼리티 셀프라 그러는데, 네, 영어 좀 썼습니다. 이러한 자기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상적 자기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소원, 나의 목표, 나의 이상향, 내 방향, 이런 것들이 투영된 것을 이제 이상적 자기라고 말합니다. 이 이상적 자기가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사회적 자기가 있는데, 사회가 나에게 요구하는 상, 또 내가 나 스스로에게 요구되는 사회적인 모습,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만 해, 이런 것들 심어놓은 상이 바로 사회적 자아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의 자기가 이렇게 마음의 한 공간에 살고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자기의 간극이 차이가 별로 안 나면은 건강한 자기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자기가 차이를 경험하게 될 때, 이 차이가 벌어질 때에 우리는 결국에는 불완전한 자기로 살게 되는데, 이 실제적인 자기와 이상적인 자기에서의 차이, 자기 불일치를 말하는데, 이 차이를 경험하게 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울을 경험하게 되고, 실제적인 내 모습과 사회적인 자기의 차이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 뭐라 그러나요? 불안을 경험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러한 내용을 누가 말하였느냐? 저를 비롯한 다수의 연구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 석사 논문이 이거여서 잘 알아요. 하여튼 그런 차이를 느낀대요. 왜 우리는 왜 우울을 경험하고 왜 불안을 경험하느냐? 우리 왜 그래?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왜 우리는 내 모습과 이 이상적인 모습, 사회적인 모습 속에서 차이를 경험할 수밖에 없나?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실제 내 모습과 이상적인 내 모습과의 차이로 인해서 그 우울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단순히 이 차이로 인해 차이가 갑자기 벌어져서 우울을 경험하거나 그런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 차이가 벌어지게 만드는 요인들로 인해서 이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나와 이상적인 모습 간의 큰 격차를 느껴서 우울을 경험하는 거라고 전 보는데, 그 요인들을 보면 몇 가지의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 요인은 비교예요. 비교에 의한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 중에서 다 꿈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꿈하고 목표 없는 사람 없잖아요. 예. 저는 꿈도 없고 목표도 없어요. 그러면은 뭐 할 말 없긴 한데,
엔간한 분들 다 꿈이나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학교를 갔는데 진로 강의 때 이제 여러분들의 꿈을 적어보세요. 그랬더니 그림을 그리는데 학생 한 명이 건물주가 꿈이어가지고 건물 여러 채를 막 그려서 자기 막 이렇게 탁 한 사진을 그림을 그렸어요. 심지어 아이들도 건물주가 꿈이라는데 여러분들은 꿈이 없습니까? 또 하나의 한 친구는요, 로또 1등이 꿈이래요. 자기는 로또 1등이 되고 싶어서 그 돈다발 막 두둑한 거 그걸 그린 거야. 정상적인 꿈을 가진 애는 없나 이랬는데 이것도 뭐 나름의 다 꿈이지만 그나마 실제적인 꿈을 그린 친구 한 명, 그 여학생인데 여학생이 그린 그림인데 카페 사장. 자기는 카페 차려서 커피도 만들고 케이크도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맛있는 거 주고 싶다. 뭐 이렇게 실제적인 꿈을 그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20대, 30대 조금 공감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공통의 꿈이 있다면 일 안 하고 돈 버는 거. 예. 돈 잘 벌고 일 안 하는 거. 그런 거. 돈 잘 벌고 노는 거. 막 이런 거. 또 이제 좀 실제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결혼하는 거. 뭐 이제 가정을 번듯하게 해서 아이 낳는 거. 뭐 이런 조금 차원이 올라가죠. 그리고 최고 고차원의 꿈 뭐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 그러한 꿈을 꾼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 넘어가면 제 꿈이 뭐냐 물을 것 같은데 저는 일타 강사가 꿈입니다. 예, 제 롤모델처럼 TV쇼에 나오고 강의도 많이 다니고 그러는 게 예, 구독자도 좀 100만 명 정도 있고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제 꿈이에요. 하여튼 뭐 각자가 정해놓은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을 꾸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와요.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지금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만 일하고 나만 돈 벌고 나만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주변을 둘러봤더니 나보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고 내 뒤를 뒤쫓아오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막 갑자기 잘 살려고 아등바등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보단 좀 잘해야 돼. 내가 얘보다 뒤처지면 안 돼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점점 여기에서 힘을 막 쏟는 거예요. 예, 이 비교에서 시작된 이게 1단계가 바로 에너지를 과도하게 쏟아내요. 과도하게 쓴다는 거야. 내가 평소에 20의 힘을 썼어요. 근데 조금 위협을 느끼니까 내가 이 힘의 게이지를 올려서 50을 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70을 쓰고 100을 쓰고 막 그러는 거예요. 뭐 근데 이 힘이 총량이 정해져 있어요. 내가 이 힘이 사람이 이 힘을 쓸 수 있는 총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 총량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용량은 떨어지지만 하여튼 간에 그 정해진 총량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그 이제 내가 이제 뭐 20에서 100을 20에서 뭐 30 정도의 힘을 썼다. 그러면 이 사람 코앞에 문제를 마주했을 때 또 힘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왜냐? 나에게 남아있는 힘은 70이기 때문에 80이기 때문에 또 그 힘을 유지할 때 100으로 돌아올 수 있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문제를 마주해도 그 힘을 내가 적절하게 조절만 하면은 문제 없어요. 50까지, 최소한 50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80의 힘을 썼다. 이 80의 힘을 썼어요. 20의 힘이 남았어. 문제를 마주했습니다. 그럼 그때는 좀 쉬어야 돼요. 왜요? 나에게 남아있는 20인데 이 문제가 요구하는 힘의 양은 20이 아니거든요. 대부분 뭐 25, 30 요 정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내가 이 힘을 쓰기에는 너무나도 벅차니 이 문제를 마주했을 때 쉬었다가 어느 정도 좀 보강이 되었을 때 이 힘을 건드리는 게 좋은 거죠. 그렇게 돌아올 때 써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복하는 거 좋죠.
뭐 80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힘을 지키지 못하고 내가 힘을 썼다? 그럼 이 힘의 이미 20이 아니라 뭐 한 자릿수? 서서히 복귀한다 손칠 때 한 자릿수가 되는 거죠. 이미 뭐 번아웃 이미 힘의 제로섬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힘을 좀 적절하게 유지를 내가 한 템포를 쉬었다가 문제를 건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100을 썼다. 100을 썼다. 이 사람은 회복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스스로가 이 힘의 총량을 몰라요. 나는 계속 힘이 남는 줄 알고 힘을 막 들여요. 근데 힘을 막 들였는데 나중에 가서는 너무 지쳐버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 나 너무 지쳤어. 못하겠어. 어쩌면 좋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너무 지쳤어. 조금 이제 할래. 좀 쉴래. 이랬더니 쉬었어. 쉬는 거 봤는데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이 딱 내 눈앞에 있어.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저한테 질문하겠죠. 잘 나가는 사람을 봤으면은 오히려 더 동기가 되지 않나요? 이러는데 이것도 차이가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힘이 좀 남아있는 상황 가운데서 잘 되는 사람을 봤으면은 동기부여가 되죠. 이 사람이 하는 얘기에 내가 도전 정신을 얻게 되고, 이 사람이 하는 얘기에 내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고, 아, 내가 이 사람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좀 해야겠구나 하면서 어느 정도 플랜이 세워지고, 그렇게 동기부여가 되는데, 힘이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봤다? 그러면 오히려 더 비교가 됩니다. 쟤는 저렇게 잘 사는데, 쟤는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냐? 왜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러면서 그렇게 가는 거죠. 나는 좀 잘 되고 싶은데 그게 왜 내 마음대로 안 돼? 이 세상도 너무하지. 이러면.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자기 자신을 들여보니 너는 패배자야. 넌 뭘 해도 안 돼. 너는 이래가지고 너는 아무것도 될 수 없어. 이러면서 스스로에게 가는 거죠. 이걸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이미 내 힘이 빠진 상태에서 내 모습을 바라봤을 때는 내가 너무 추해. 그리고 이걸 내 꿈을 봤더니 나는 이걸 못 이룰 것 같아. 이러면서 스스로를 단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오는 것이 우울이라는 결과물로 오는 거예요. 우울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고민 상담 같은 거 상담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 주변 사람들은요, 다 행복해 보여요. 제 주변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여요. 번듯한 직장도 있고요. 이미 결혼해가지고 아이 낳고 행복하게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나만 이럴까요? 저만 문제인가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잘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이제 우울의 늪으로 빠져가는 거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울증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우울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면 결국에는 우울증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누가 많이 경험하냐 보면은 약간 성향이 조금 완벽 성향인 사람들, 그리고 이제 조금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 아니면 이제 성과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요 우울을 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습은 이게 아닌데 왜 나는 이럴 수밖에 없나? 나는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닌데 왜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되나? 이러면서 이제 비교가 들어가요.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이렇게 초라해지는 건가?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 이러한 감정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한 비교가 들어가는 순간 나와 실제 내 모습과 이상적인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걸 또 멀게 만드는 요인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부정적인 결과론이에요. 부정적 결과론. 내가 노력을 들였어요. 어떤 프로젝트가 주어지고 어떤 일을 했을 때에 내가 정말 힘을 다해서 일을 하고 정말 내가 과도하게 열심히 막 일을 했어요. 근데 돌아온 결과가
성공적인 결과가 아니에요. 내가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니에요. 실패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걸 왜 했니요? 부정적인 말만 자꾸 돌아요. 또 성공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무관심해해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요. 그냥 저 이거 했어요. 그럴 때 그래 그래 저 이거 결과가 잘 나왔어요. 어쩌라는 거야. 이거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의 냉담이 돌아와 버려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는 뭘 받나요? 상처를 받는 거야. 마음의 상처. 근데 이 마음의 상처가 이게 칙 간 게 아니라 어마무시하게 크게 오는 거죠. 실패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완전 쓸리는 거죠. 우리 길 가다가 넘어진다거나 그 뭐 이렇게 심하면은 이제 뭐 굴르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넘어지게 되면은 상처가 뭐 이렇게 티끌처럼 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거의 뭐 쓸리듯이 나오잖아요. 촥 하고 나잖아요. 그것처럼 부정적인 피드백이 이 부정적인 결과론이 상처를 거의 크게 만들어요. 이 큰 상처가 났을 때 난 거죠. 이 큰 상처가 이제 난 거예요. 근데 이 큰 상처가 한 번 난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납니다. 여러 번. 그러면은 내가 A라는 일을 했는데 A라는 일에서 떨어지고 B라는 일을 했는데 B라는 일에서도 안 되고 내가 C라는 일을 했는데 C라는 일을 했을 때에 잘 됐는데 사람들이 어쩌라고 쌍 이런 식으로 나온다거나 니만 뭐 그 했다고 되는 줄 알아. 나도 한다 이 자식아. 이런 식으로 왔다. 아무도 나한테 관심을 써주지 않는다는 그걸 느꼈을 때에 우리는 결국에는 이제 이것도 내가 지금 여태 동안 뭘 한 걸까? 나 뭘 위해서 해왔지? 이런 거죠. 그냥 이 순간에 그냥 쫙 힘이 쫙 늘어져서 지쳐버리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내 이상을 봤는데 너무나도 큰 산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거, 내가 이걸 할 수 있다 생각하냐? 내가 이걸 했을 때 과연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과연 기뻐할 사람들은 누구일까? 오히려 내가 이거 실패했을 때 이 사람들이 더 좋아하겠지. 이런 식으로 이게 기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기결이 나버리면은 결국에 이 사람과 이상적인 나와의 거리가 넓어지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또 우울증이 도지는 거고 이런 거죠. 왜 우울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가? 이상적인 실제적인 내 모습과 이상적인 내 모습과의 차이로 인해서 차이가 벌어짐으로 인해서 우울을 경험하는데 이걸 벌어지는 요인은 비교 그리고 다른 부정적인 결과론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차이를 경험하고 우울을 경험한다 라는 것을 조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뿐만 아니라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불러 모으세요. 아니면 정말 내 주변에 힘든 친구가 있다. 걔만 보내지 말고 걔 멱살 잡아가지고 같이 오세요. 저만의 빛 비춘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빛을 비추는 그러한 빛 비추다 강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또 하는 그런 빛 비추다 강연이 되기를 바랍니다.